고맙습니다. 아니, 아침에 삼성병원은 잠깐 갔다가 나오는데 차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 동네 교통 정체를 너무 우습게 봤네. 그러면은 395? 또 혹시 지금 398이요. 398? 또? 뭐가 있을까? 분할이라 별로 어려운 게 없지?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이게 틀렸을 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실수인지 이제 내가 이게 헷갈리려 하는 부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요. 단순히 나누기 2를 안 했어도 이게 내가 헷갈려서 나누기 2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진짜 그 찰나의 실수도 자, 혹시 또 그 이후에 앞에라도 질문 없을까요?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개만 하나 해결하고 좀 이양 정리 배워봅시다. (307번) 307번 또 교과서 문제 더 다시 또 두세 개만 더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맞은 개수 세봐요. 없어. 자, 307번 먼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게 너네 반도 그렇고 저쪽 반도 그렇고 시험을 당해보는 애들이 있고 갖고 가서 보니까 누구는 좀 깜빡하고 이러면 이거 오늘 내고 그래. 아니 오늘 내는 건 아니고 원래는 오케이? 제출하는 거. 원래 가져가서 오늘 시험지를 이따 또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아니면 늦어도 좀 내일 정도에는 내줘야 그러니까 그냥 요 한 페이지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 아직 처음이니까. 307번은 우리가 이제 정하시게 조금 이런 류의 정하시 문제는 실제로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다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언제 많이 다루는 거냐면은 뭐 KO 1차 한다거나 영재고 준비할 때 이런 류의 정하식을 좀 다뤄보죠. 자, 1번이나 이제 1번 F1이나 F2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더라고 보면. 자, 그래서 NN까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FN이라 할 때, 자, 그러면은 하나의 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아니면 이 셋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좀 세로로 편하게 표기를 좀 할게요. 자, fn을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바로 xx가 나와야 될 거예요. xx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시작하는 경우엔 쉽게 fn-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칸을 이미 버리고 나머지 n-2칸이 남은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다시 xx와 x5라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남은 게 n-2칸이니까 fn-2야. 근데 이 경우는 다시 또 나눠야 되는 거죠. 어떻게? x랑 x가 만나면 안 되죠. 아, 5가 만나는 거 아니야? 아, x를 이어 표시할 수 없는 건데 반대로. 미안. 상식이라는 선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5x 5 다시 5 그 다음에 5x x5 지금 뭐라고 했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n-1칸 fn-1.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5나 아니면 x5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fn-2. 다시 이 경우에는 또다시 5 아니면 5x.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fn-3이 될 텐데 이거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fn을 fn-1에다가 더하기 fn-1에다가 fn-2부터는 마지막에 F0, 즉 1. 얘네들은 요 경우까지 생각하면 2배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하나 맞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fn은 이런 형태의 정화식이 나옵니다. 이해가 될까? 조금 이런 류의 것을 많이 다뤄본 친구들은 좀 다른 접근으로 쉽게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하면은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류의 문제는 뭐 이거는 AN, BN, CN 이렇게 나눠서 연립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94번. 395번이죠? 395번. 이건 공개하는 게 뭐 금방 하니까. 자, A전자에서 새로 개발한 휴대전화는 각
숫자 키가 4개까지 한글 모음을 입력할 수 있다. 1, 2, 3 가지고 이제 10개의 모음, 10개의 모음. 자, 1, 2, 3에 생각을 해봅시다. 10개라는 거는 최대 4개까지면 4, 4, 2 나눌 수 있고 4, 3, 3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4개, 4개, 2개씩 모아줘요. 즉 10컨비네이션 4, 6컨비네이션 4 나누기 200. 그 다음에 4개, 3개, 3개 10컨비네이션 4, 6컨비네이션 3 나누기 200. 자, 여기까지가 분할. 그래서 그 S에다가 자 이렇게 모아놓은 걸 짝 지어주자 3팩. 요게 정답이 됩니다. 398번 안 해줘. 아 그래. 자 그럼 뭐 특별하게 질문 없으면은 오늘 할 2항 정도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 잠깐만 2항 정도 이전에 뭐 없죠? 다 했죠? 2항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을 인원수대로 문제를 했는데 나중에 수정이 되면서 아는 책이 없어요. 그냥 이게 더 가볍죠. 자, 우리가 이항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조금 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자, 한번 정리하고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오늘은 이제 이항 정리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조합 등식이라는 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등식 뭐가 있을까? 조합 등식. 하키스틱 정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야? 아하. 너무 오래됐나? 하키스틱 정리랑 너희들이 들어본 게 뭐가 있을까? 자,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자, 아이고. 자,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 너네들이 이제 잘 익혀둬야 되는 게 앞으로 2번 더 나옵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거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확률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이항 분포라는 거에서 이항 분포에서 통계에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그런 거 이항 정리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번에 우린 이항 정리 안 배웠는데 이미 한 번 써먹었었죠? 기억나? 뭐 할 때 써먹었었어? 뭐 할 때 써먹었었어? 그거 i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1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써먹었었잖아요. 아이고 자 이항 정리. 자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a 세제곱 b제곱이라는 이 친구의 개수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쓱 보니까 a 세제곱 b제곱이 나오려고 그러면 a를 3번, b를 2번. 5개 중에서 3번은 a를 선택하고 2번은 b를 선택하면 되겠더라. 즉 우리가 다항 정리까지 생각하면 결국에 a 3개와 b 2개를 배열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래서 5컨비네이션 3 또는 5컨비네이션 2로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항 정리란 a 더하기 b의 n제곱, 여기서 n은 자연수고요. 의 a의 k제곱 b의 n-k제곱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k이다. 이게 이항 정리예요. 끝. 자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컨비션 K의 A의 K제곱, B의 n-K제곱. 자, 이거 자체로는 모르겠어. 잘 이게 딱 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1 더하기 x의 n승 시그마 K는 0. 자, 어찌 보면은 A에 1이 들어가고 B에 X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역할을 나눴다라고 할까? X 플러스 1보다는 1 더하기 X를 더 이쁘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제 한 번을 거치자면 A 자리에 1이 들어가고 B에 X가 들어갔다라 그러면은 N 컨비네이션 K의 X의 n-K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한 가지이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K와 n 컨비네이션 n-K는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x에다가 슥 하고 1을 먼저 넣어봅니다. 아, 2의 n승이 이와 같이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우변은 어떻게 보면은 다항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도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좌변은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와 다항식 사이에 이러한 관계들 어떻게 보면 조합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습니다. 이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쓱 넣어보죠. 그럼 0은 이렇게 뿔마다 번갈아 가면서 오케이.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인 애들을 한쪽으로 넘기고 나면 이렇게 짝수인 애들 하고 홀수인 애들 이게 반반 나누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반 나누는 게 가능하더라. 아,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 2의 n승을 반반 나눠 가져왔으니까 얘네들은 2의 n-1승이 될 거고요. 아, 뭔가 밋밋해. 그죠? 뭔가 밋밋해. 자, 너희들이 1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이요. 맞아요? 미적분을 1학년 2학기 때 캘큘러스가 언제 배워? 2학기 때? 2학년 1학기? 이번 학기에 배워? 쌤이 확정 말고는 나머지 커리큘럼은 잘 몰라. 그럼 이제 미적분에 어느 정도 마스터된 상태잖아. 그죠? 왜? 아니 단순히 미분적분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왜?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뭐 하고 싶어져? 미분을 하고 싶어져. 자, 미분을 했더니 뒤에서 또다시 많은 식을 다뤄볼 텐데요. 자, 미분을 했더니 얘네들이 다 어떻게 생겨먹냐면 k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k-1제곱으로 줄어들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놓고 다시 여기에다 x에 대해 1을 드릴게요. 그러면 나오는 식이 n 곱하기 2의 n-1승이 시그마 1을 넣으면 k 곱하기 n 컨비네이션 k에 k는 1부터 n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의 식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잘 봐. 자, 네모칸 진치. 왜 얘는 이게 되어야만 하는가? 자, 첫 번째 변형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n 컨비네이션 k는 n팩 나누기 n-k 팩 k 팩.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k를 곱했네. k를 곱했어. 그러면 왠지 k 나눠주고 싶어지죠. 그럼 n팩에 n-k 팩에 k-1팩이야. 야, 나도 1 줄었는데 너도 1 줄여라. 그랬더니 밑에 있던 n-k가 나는 이렇게 변신. 그래서 n을 이렇게 바꾸고 끄집어내죠. 그래서 탄생한 식이 n, n-1, k-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n 컨비네이션 r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그럼 이 식 같은 경우는 기억할 때 이렇게 쓴 걸 nk를 마치 분수처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게 쉽게 보여요. 이 식 자체가.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런 걸 조합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 사소한 식 하나조차도 조합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반 n명 중에 k명짜리 동아리를 만들어요. 여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n명 중에 k명짜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중에 회장을 한 명 뽑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자 이거야. n명 중에 한 명의 회장을 뽑아. 그래놓고 원래 k명짜리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회원은 k-1명만 추가적으로 모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을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설해 나아가는 걸 조합적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식만으로도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저기는 이제 미분을 했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곱하기 n-1 k-1이 되다 보니 n은 상수로 앞으로 빠지고 얘가 n-1 컨비션 0부터 n-1 컨비션 n-1까지의 총합이니까 2의 n-1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방금 얘기한 그 조합적 증명이라는 거를 이 식에다가 다이렉트로 적용시켜 보면 좌변과 우변에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데, 좌변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아리를 만들고 회장을 선출하는 모든 방법이에요. 동아리에 인원 제한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식은 일단 닥치고 회장 뽑고 나머지 보고 니네 가입을 할래 안 할래 전부 다 물어보는 거죠. 주어진 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얘기하는 4번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미분했으면 뭘 해봐야 될까요? 이 식을 미분했으니까 이번에는 적분해봐야죠. 얘를 적분해봐야죠. n 플러스 1분의 1에 x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대신 적분할 때는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적분상수 c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쵸? 그러고 나면 얘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에 n 커뮤니션 k에 x에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럼 n 플러스 1분의 1에 2에 n 플러스 1제곱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적분상수 c가 거슬려. 그래서 x에다가 뭐 대입해? x에다가 적분상수 c 어떻게 구해? 0 대입해요. 0 대입하면 우변 다 날아가고 좌변에만 n 플러스 1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5번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들 필기하실 줄 알았으면 거기 공간을 좀 넓게 해놓고 그랬나? 보시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 줄 알았네. 자, 실제로 6번 같은 경우도 그 밑에 보시면 이 말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10번에 있는 거기 이제 방데르몽드라고 써놨는데 어느 학교에선 또 방데르몽드라고 하길래 보통 반더몬트 안능식 반더몬트 안능식 보통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자, 6번 n 컨비네이션 0의 제곱부터 n 컨비네이션 n의 제곱까지의 합이 2n 컨비네이션 n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얘를 일단 변신을 한번 시킬게. 일단 이렇게 한번 변신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항 정리해서 얘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가 나와요. 1 더하기 x의 n승과 1 더하기 x의 n승을 곱한 게 1 더하기 x의 2n승인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두 식을 곱했을 때 xn승의 배수는 이렇게 곱한 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좌변입니다. 이게 좌변이죠. 그래 놓고 우변 x n승의 개수를 봤더니 어머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지. 조합등식은 뭐 외울 건 없어요. 근데 이 식의
스토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다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와우, 도대체 이 식이 왜 성립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 N명과 여자 N명이 있는데 이렇게 뽑는 게 좌변이에요. 이렇게 뽑는 게 0명 N명부터 N명 0명 뽑는 게 모든 경우를 다 더합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합쳐서 N명 뽑으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우변이죠. 그래서 같은 거야.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조합등식.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다 때려 박아야 되는 등식들이에요. 드디어 오래 기다렸습니다. R 컨비네이션 R부터 N 컨비네이션 R까지의 합은 그놈의 합기스틱. 너희들이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통하지만 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앉혀놓고 막 설명해주다가 자 저거는 이제 수학자 이름이 합기스틱이에요. 진짜인 줄 안다.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니들은 뭐 아유. 그래서 막 혹시 하키스틱 정리 다른 이름 알아요? 들어봤어요? 요렇게 생겨서 하키스틱 모양으로 생겼다는 건 하키스틱 정리인데 다른 표현 이제 그 크리스마스 양말 정리라고 하죠. 자, 얘는 이항 정리에서의 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적 증명도 보여줄 테니까 간단하게. 얘를 어디서 이런 식. 자,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R 마이너스 1 초항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끝! x의 r제곱의 개수가 좌변에서는 r 컨비네이션 r부터 n 컨비네이션 r까지 합이고요. 우변에서는 분자의 x의 r 플러스 1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얘가 x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이게 가장 일반적인 증명이에요. 자, 조합적 증명. 이게 우변. 그죠? F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우변. 그럼 좌변은 어떻게 만들어요? 잘 기다려봐. 자, 얘는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 1, 2, 3, 4 해도 최소한 R 플러스 1이야. 이때가 R 컨비네이션 R.
얘가 R 플러스 2가 되면 R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점점점 N 플러스 1이 되면 N 컨비네이션 R. 그래서 총합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한번 이제 잘 기억해다가 정말 될 텐데. 자, 짤막하게 응용 한번 해볼게요. 짤막하게. 잘 봐요. 단순히 이걸 이야기하는 C 컨비네이션 3이라는 요 간단한 것조차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인 거야. 최소한. 잘 봐. 기준을 얘로 잡았잖아, 제보면. 그럼 얘가 3부터 10까지 해가지고 2 컨비네이션 2부터 9 컨비네이션 2까지의 합이 10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아, 왜 꼭 기준을 C로 잡아야 될까? 기준을 B로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거의 합도 C 컨비네이션 3이에요. 이해될까?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수식 보면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담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에 써놓고 설명 안 해주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걸 대수적으로 확인하는 건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뉴턴 공식. 진짜 별로 쓸 일 없는데 얘는 제일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동아리예요. N명의 학생 중에 이번에는 이제 학생회를 만들어 볼까? N명 중에 N명의 학생회를 만들고 정말 올드한 표현이지만 그 중에 K명의 간부를 뽑아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간부? 진짜 옛날 말이에요. 깐부 아니에요. 간부. 오른쪽은 뭐겠어요? N명 중에 K명 간부를 먼저 뽑아. 그리고 나머지 일반 회원 N-K명을 모집하는 거죠.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한 등식이 되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적분을 해야만 나오는 그런 류의 식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저렇게 이야기들을 입힐 수가 있어요. 식에다가. 오늘의 오프닝으로는 이 정도. 자,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얘기한 것처럼 개수 좀 세고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